파라미터가 무려 2조 8천억 개입니다. 현재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 공개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신규 가입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입니다. 오늘은 이 모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 성능보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미 K3가 어떤 모델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개발사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문샷 AI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키미 K3의 파라미터는 2조 8천억 개, 현재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샷 AI의 설명은 꽤 직관적입니다.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더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고 더 복잡한 패턴과 규칙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게 추론하고 더 정확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컨텍스트 창도 100만 토큰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같은 시각 정보도 별도의 외부 모듈 없이 모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도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 기반 업무, 심층 연구, 그리고 멀티모달 이해, 이 네 가지 영역에 강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이라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는 건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주요 오픈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딥시크는 1.6조, 샤오미는 1.02조, 싱킹머신은 약 9,750억, ZAI는 7,440억, 미니맥스는 4,280억, 알리바바는 3,97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키미 K3는 2.8조입니다. 단순히 조금 큰 정도가 아니라 모델 규모만 놓고 보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셈입니다. 문샷 AI 연구진도 사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만 크게 만든다고 좋은 모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 기반 아키텍처와 학습 방법론을 함께 개발했고, 회사에서는 핵심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키텍처와 학습 방식을 개선해서 규모의 이점을 실제 성능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델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거대한 규모를 실제 성능으로 얼마나 잘 바꿔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적은 어땠을까요? 종합 성능에서는 키미 K3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와 2위는 최신 상용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와 GPT 5.6 솔입니다. 종합 3위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꽤 달라집니다. 특히 코딩 성능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 코딩 벤치마크 가운데 프로그램 벤치에서는 1위, SWE 마라톤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터미널 벤치 2.1에서는 GPT 5.6 솔의 근소한 차이로 2위, 프론티어 ZWE에서는 페이블 5에 이어 2위였습니다. 문샷 AI가 설명하는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와 실행 결과, 로그, 테스트 피드백까지 함께 보고 다음에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를 계속 판단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답을 내고 끝나는 모델이라기보다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게임 제작, 인프라 최적화, 과학 연구용 프로그래밍처럼 복잡한 작업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SW 마라톤 결과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이름 그대로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긴 작업을 모델이 얼마나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키미 K3가 최상위 상용 모델들을 앞섰습니다. 단순히 한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넘어 긴 작업을 끝까지 완주하는 능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델 성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뉴스에서 더 흥미롭게 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7월 19일 문샷 AI가 공지를 하나 냅니다. 키미 K3 출시 이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48시간 만에 서버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기존 사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의 신규 구독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돈을 내겠다는 사용자까지 돌려보낸 겁니다. 이 장면이 꽤 많은 걸 보여줍니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 모델을 매일 수많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2.8조 파라미터짜리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올리려면 엄청난 추론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벤치마크 점수처럼 모델 하나를 잘 만든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GPU와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고,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론과 서빙 시스템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문샷 AI 역시 현재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있고,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오픈소스 전략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키미 K3 사례에서 볼만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와 상용 모델의 격차입니다. 종합순위에서는 여전히 상용 모델이 앞서지만 특정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오픈소스 모델이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픈소스 모델은 상용 모델보다 한 세대 뒤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에 쓰느냐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과업 수행 능력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질문 하나에 얼마나 좋은 답을 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최종 목표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을 만든 회사조차 서비스를 시작한 지 48시간 만에 신규 가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AI 경쟁은 모델 성능뿐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연결하느냐에서도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키미 K3에서 가장 흥미로운 숫자는 2.8조가 아니라 48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 모델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키미 K3가 보여준 건 AI 경쟁의 다음 병목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국 AI 산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으면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